안녕하십니까, 이장석입니다. 오늘 49번째 시간 이제 다른 주제로 넘어갑니다. 이제까지 우리는 영업의 새로운 장을 열기 위해서 영업 직원들이 해야 될 또는 영업 조직의 리더들이 해야 될 이런 얘기들을 쭉 했습니다. 시장, 고객, 그리고 가치 비즈니스, 고트마켓, 경쟁, 그 다음 리더, 그 다음 영업 직원들의 창의적인 차별화된 영업 직원이 되기 위한 길까지 왔습니다. 이거는 제가 2012년을 시작으로 해서 영업에 대한 책을 정리하거나 강의를 했던 내용들이었습니다. 세 권의 책, 그리고 거기에 하나 중국어 버전으로 해서 대만에 출간된 책. 그렇지만 영업은 어떻습니까? 영업 직원, 영업팀, 영업 리더가 잘하고 싶다고 해서 잘 되는 게 아니죠. 영업팀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무리 옳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한계에 부딪히죠. 영업 직원은 이 그림에서 보이는 것처럼 양쪽에 끼어 있습니다. 회사의 경영층, 회사, 그리고 고객,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영업 직원이 순방향으로 이 바퀴를 돌리려고 하더라도, 영업 조직이 이 순방향으로 돌리려고 하더라도 경영층이 다른 방향으로 생각하면 돌지 않죠. 고객이 전혀 다르게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안 되죠. 이게 참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제 이런 교육이나 평상시 제가 영업에 대해 얘기할 때 영업 조직에 있는 현장의 직원들이나 리더들은 말은 맞아. 근데 현실은 달라. 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런 게 표정으로 읽히죠. 그래서 지금부터 10주 동안 논의할 주제는 바로 이겁니다. 경영층, 그 다음 고객들이 영업을 어떻게 보고 영업과 어떻게 발을 맞춰야 될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제가 2년 전에 모 일간지에 1년 동안 격주로 연재했던 글이 있습니다. 새로운 영업의 길, 신영업지도라고 제가 붙였죠. 여기서 다뤄졌던 내용들이 경영층, 리더, 그리고 갑에 대한 얘기들입니다. 앞으로 10주 동안 2달에 걸쳐서 여러분들과 논의할 내용들이 바로 이 내용들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앞으로 한 달 동안 4주 정도 되리라고 보여지는데 회사의 오너 또는 영업조직 외의 경영층에 대해서 그쪽에서 어떻게 우리가 달라져야 될까라는 꼭지를 시작하는 주가 되겠습니다. 경영층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게 뭘까요? 저는 4가지 측면만 얘기하고자 합니다. 많은 것을 최고경영자가 또는 재무경영자가 인사임원이, 마케팅임원이 또는 생산임원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 4가지는 CEO를 비롯한 많은 CXO들이 좀 염두에 뒀으면 좋겠다. 첫 번째, 영업에 대한 의식을 바꿔야 된다. 영업에 대해 똑바로 알아야 된다. 흔히 무슨 얘기를 많이 합니까? 영업이나 하세요. 이런 표현들을 흔히 하는 리더들이 있죠. 마지못해 영업을 한다라는 영업 직원들도 있죠. 이것이 첫 번째 바로잡아야 될 주제, 영업에 대한 의식이 바꿔야 된다. 두 번째, 제가 만나는 수없이 많은 CEO들이 자문을 하거나 컨설팅을 했을 때 항상 요청하는 게 뭐냐? 훌륭한 영업 리더를 좀 추천해 주시죠. 지금도 여러분들은 아마 우리 회사를 살리는 영업 리더를 찾고 있을지 모릅니다. 그 주제 다음 주에 논의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뭡니까? BCG. 우리는 과연 영업 조직을 관리하기 위해서 회사의 관리 시스템, 경영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뷰티풀하고 컬러풀하고 그래픽한 차트에 빠져서 전부 헤매고 있지 않으십니까? BCG가 답일까요? 마지막, 여러 가지 리더들 문제, 관리에 대한 문제를 갖고 와서 궁극적으로 모든 조직의 임원들은 영업이든 비영업이든 회사를 살리는 활동을 하는 것은 영업과 연계되어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나는 CF니까 영업과 관계가 없어. 나는 인사 담당이니까 관계가 없어.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나는 우리 회사의 임원으로서 비즈니스를 수익을 창출하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마지막에 다루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꼭지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영업에 대한 의식, consciousness를 얘기하는 발상에 전환하는 얘기를 꼭지를 전달하고자 합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조회를 해보시거나 많은 기사에서 보고 계시죠. 재벌의 총수들이 실리콘밸리를 날아갔다. AI의 전문가를 찾기 위해서 또는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혁신적인 기술자를 찾기 위해서
또 현장에서 글로벌 석학들을 불러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기사가 떠돕니다. 우리만 그런 것이 아니라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일본도 미국으로 쫓아가죠. 수없이 많은 기업들이 글로벌 석학, 이 석학 전문가 뭘 얘기합니까? 기술 영역을 얘기합니다. 기술 영역에, R&D 영역에 어떤 전문 영역을 갖고 있는. 그런데 여러분, 영업한테는 뭐라 그럽니까? 영업이나 하세요. 영업이나 하세요. 그렇죠? 어떤 직원이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성과가 나지 않았을 때 영업이나 하세요라는 얘기를 합니다. 제가 실제 3년 전에 들었던 충격적인 얘기를 하나 드리죠. 어떤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하고 난 뒤에 교육을 리드했던 한 리더가 저와 여성 리더인데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대표님, 이번에 교육을 들으면서 저 자신도 영업에 대해서 생각을 달리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영업에 대한 이 편견, 잘못된 의식은 매우 심각한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제 남편이 외국계 기업에서 관리직에서 근무를 하다가 올해 1월 1일서부터 영업부로 조직을 옮겼습니다. 그때 저희 어머님이 저희 집에 저희 명절 때 인사하러 갔을 때 제 남편한테 하시던 말이 생각이 납니다. 이서방, 자네 회사에서 뭐 잘못한 일 있나? 왜 영업부로 갔지? 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충격적인 얘기입니까? 관리직에서 백오피스 일을 하다가 현장에 영업부로 가서 일을 하는 사람은 회사에서 어떤 글로벌 기업이라고 하면 보다 진취적인 적극적인 일을 시킨 것인데 그것을 보고 자네 무슨 잘못한 일이 있어서 딴 데로 쫓겨나간 거 아닌가? 이런 의식을 갖고 있다는 거지요. 이게 지금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세일즈와 비즈니스에 대한 아주 잘못된 일부지만, 극히 일부라고 할 수 있겠지만 상당히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그 일부를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이죠. 이렇게 현실입니다. 아까 한 직원의 남편에 대한 얘기지만 이런 얘기는 제가 영업 동영상을 시작하면서 첫 번째 보여줬던 차트 중에 하나입니다. 매년 100억 이상의 돈을 소프트웨어 개발에 투자한 중소기업 CEO가 제가 고민을 하고 있길래 얘기를 했었죠. 돈을 아무리 퍼부어도 결과가 나오지 않아. 참 초보자여 죽겠어라고 얘기하는 그 CEO한테 제가 질문했죠. 기억하십니까? 이 대표님, 회사에 영업 직원이 몇 명입니까? 그분이 저한테 얘기할 때 얼마나 주저했는가를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한참을 생각하다가 5명인지 6명인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가 얘기했다고 그랬죠. 대표님 회사에 직원이 50명도 안 되는데 영업 직원이 몇 명인지 모르십니까? 그때 그분이 저한테 했던 대답이 이겁니다, 여러분. 나는 영업하는 애들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 가방무찌 아닙니까? 일본말 그대로 제가 전합니다. 가방무찌 아닙니까? 위에서 하라면 가고 고객이 오래면 오고 아무 생각 없다고 봅니다. 골프나 치고 술이나 먹고 다니고. 제가 그분께 했었죠. 대표님, 5년 안에 회사 문 닫지 않으면 저한테 오십시오. 5년이 다 돼가는데 지금 휘청휘청거리고 계십니다.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국내에서 누구나 이름만 얘기하면 다 아는 재벌 그룹입니다. 그 계열사의 한 CEO 분께서 저한테 한 얘기입니다. 한때는 굉장히 어려움을 겪었지만 다시 살아나는 회사입니다. 저희 회사는요, 현업에서의 경험이 없는 사람을 영업본부장을 시키지 않습니다. 외부에서 영업본부장을 스카우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내부에서 키워냅니다. 또한 우리 회사는 영업본부장을 해보지 않은 사람은 절대로 CEO를 시키지 않습니다. 그게 저희 회장님의 철학입니다. 여러분, 그 위에 중소기업의 CEO와 이 한 그룹사의 회장과의 관점의 차이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기업이 살아남고 어떤 기업이 망하겠습니까? 결국은 두 번째 그 그룹사의 뜻은 뭡니까? 영업을 잘한 사람이 본부장이 되고 그 본부장 중에서 훌륭한 리더가 CEO가 되는 모델입니다. 이게 글로벌 비즈니스의 전형입니다. 안타깝게도 21세기 들어서면서 IT가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혁신적인 어떤 비즈니스 모델에 의해서 기업이 워낙 빨리 성장하는 모델이 되다 보니 지금 우리는 상당히 많은 기술 중심의 리더들이 CEO를 차지하는 기업들이 있죠. 실리콘밸리, 특히나 미국에는 그런 기업들이 많이 생기죠. 하지만 2000년 전까지 가장 전통적인 비즈니스의 경영의 핵심은 영업을 해본, 비즈니스를 해본 사람들만이 비즈니스의 리더가 됐던 것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어느 게 옳은지는 조만간 판가름이 납니다. 여러분, 절대로 위험한 생각을 갖지 마십시오. 기업을 한번 들여다보시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립니까? 컴퓨터로 통합된 기업, 흔히 1980년대 컴퓨터 인티그레이티드 매니팩처러라고 하는 제조기업에서의 기업 모델이죠. 그렇지만 이거는 제조업만이 아니라 모든 기업의 기능이 똑같죠. R&D가 있고 생산이 있고 판매가 있고 관리가 있죠. 그게 용어는 다르겠지만 게임 회사든 제조업체든 서비스 업체든 모두 다 이런 기능을 갖고 있죠. 연구 기능이 있고 만드는 기능이 있고 판매하는 기능이 있고 관리하는 기능이 있겠죠. 근데 여러분들 보세요. 이 네 가지 원이 어떻게 결합되어야 되는가? 통합되어야 되거든요. 유기적으로 결합되어야 되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예를 한번 보시죠. 생산의 고도화는 얼마나 많이 갔습니까? 30년 전에 한국 기업의 생산 라인과 지금의 생산 라인은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30년 전에 한국 기업의 R&D 역량과 지금의 R&D 역량은 여러분 비교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전 세계 미국에서 특허 건수를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기업이 대한민국 기업입니다. 상상이나 하셨습니까? 30년 전에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영업을 누가 얘기합니까? 누가 영업을 중요성을 얘기합니까? 누가 영업을 생산만큼 R&D만큼 투자하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결국은 이런 것을 가지고 있는 거죠. 아르헨티나의 건축가가 한 안양의 공원에 지은 건축물이라고 합니다. 기울어진 집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렇게 잘못된 의식을, 영업에 대한 의식을 누가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영업팀입니까? 영업 리더입니까? 영업 임원입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흔히 제가 용어가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그런 말이 있죠. 표현상이니까 제가 그대로 쓰겠죠. 중이 제 머리를 못 깎는다. 그죠? 눈이 자기 눈을 쳐다볼 수 없는 것과 똑같습니다. 어떻게 영업 직원이 영업 조직의 의식을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들은 괴로워할 뿐입니다. 그래서 최고 경영층의 리더가 영업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는 잘못된 의식을 갖고 쳐다보고 있는 것을 괴로워할 뿐이지 바꿀 수 없습니다. 영업의 외의 사람들은 뭐라 그럽니까? 제가 지금도 만나는 수없이 많은 CEO들이, 리더들이, 현장의 경영층들이 하는 말은 이겁니다. 걔들은 아무리 말해도 소용이 없어요. 바뀔 생각을 하지 않아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방법이 없어요. 뭡니까? 답은 경영층의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CEO를 비롯한 모든 현장의 C레벨들이 의식이 바뀌어야 됩니다. 이것이 영업 혁신의 시작이고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영업팀들이 아무리 바뀌려고 노력해도 바뀌지 않는 원인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그 시작은 경영층이 바뀌어야 된다. 그것을 오늘 제가 2달에 걸쳐 진행될 가장 중요한 경영층과 갑 사이에서 첫 번째 시작하는 이유입니다. 영업은 회사의 존망을 쥐고 있는 열쇠입니다. 영업의 성과에 의해서, 영업 조직의 성과에 의해서, 영업 직원의 역량에 의해서, 영업 조직의 분위기, 문화에 의해서 조직은 35% 이상의 성과가 차이가 난다고 저는 봅니다. 영업은 가장 어려운 일입니다. 영업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도 없고요. 계획대로 할 수도 없고요. 하나의 일을 집중해서 할 수도 없고요. 여러 가지 일이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매우 어려운 업무 기능입니다. 모든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업무 기능 중에서 가장 복잡하고 가장 탄력적이고 가장 난이한 비즈니스 영역을 갖고 있는 것이 업무 기능이 영업이다.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공감하셔야 됩니다. 여기에 들어와 계신 수없이 많은 CEO분들께서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영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영업은 가장 어려운 일이다 라는 인식을 가져야 됩니다. 영업팀, 영업직원, 영업 리더는 뭐냐? 제가 봤을 때 여러분들 회사를 한번 냉정히 보십시오. 가장 오너십이 강한 인자를 가지고 있는 직원들이 있는 조직이 영업조직입니다. 제가 30년 동안 현장에 있을 때도 그랬습니다. 영업팀만큼 우리 회사를 우리 회사로 생각하는 직원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가장 오너십이 강한 인자를 가진 직원들이 영업팀이다. 저는 그 확신은 변함이 없습니다. 영업팀처럼 열정이 강한 직원들을 여러분들 찾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게 이겁니다. 영업 직원들만큼 시장과 고객을 잘 알 수 있는 직원과 리더와 팀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기획부서가, 전략부서가, 컨설턴트들이 여러분들의 시장 고객을 잘 알겠습니까? 현장에서 매일 고객과 접점을 유지하고 고객을 만나는 시장에 있는 그들이 고객을 잘 알겠습니까? 이게 시작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업직원 한 명을 찾아내시면 여러분들 회사를 살릴 수 있습니다. 제가 18년 전에 만났던 어떤 CEO분이 저한테 한 말이 있습니다. 30대 후반에 영업 리더를 임원을 시키고
제가 한 명의 리더를 픽업해서 임원을 시켰습니다. 그 친구 하나가 우리 회사의 3분의 1을 매겨 살리고 있습니다. 그 친구는 전혀 다릅니다. 여러분, 다다음 주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리겠지만 영업직원 한 명은 아까 영업조직의 생산성은 영업직의 경쟁력은 어떤 특허컷 하나 생산의 불량품 하나 줄이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휘황찬란한 차트를 보여주는 기획 차트보다 더 중요합니다. 이것만을 가지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새로운 영업의 길을 가는 새로운 뉴 저니를 하는 것의 첫 번째 시작을 그래서 저는 현장에 계신 CEO 또는 경영층들의 영업에 대한 의식의 전환을 촉구드리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다음 주서부터 우리는 영업 리더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영업 조직 관리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같이 시간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됩니다. 모처럼 편안한 휴식의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